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소중한 내 아이의 보험을 준비할 때 아무리 꼼꼼하고 또 신중하게 따져본다고 해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바로 이럴 때 보험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 전문가와 함께 내 아이의 보험을 준비할 때 꼭 필요한 보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빈틈 없는 보험 준비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보험 플랜 119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시고 어려움들도 모두 해결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험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분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두 가지 전화번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13153-2662번 전화를 주시면 무료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013-3366-010번으로 메시지로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내 보험보다 더 잘 준비해주고 싶은 우리 아이의 보험, 오늘 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어린이 보험, 그러니까 여기 제목은 안 나와 있는데 진화하는 어린이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가 보통 회계 연도를 이렇게 결산을 하는데 보험회사는 12월 말 결산이 아니고 3월 30일이 결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월부터 30일 사이,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사이에 굉장히 좋은 조건에 또는 좋은 어떤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어린이 보험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아이들 보험이라고 얘기하면 꼭 왠지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할 것 같지만 이거는 30세, 즉 30세 이하 자녀까지니까 상당히 많은 폭의 보험을 점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통 우리가 평균 수명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제가 강의하는 저나 50이 넘으신 분들은 90세가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부모님들 부고장을 받아도 대부분 90세인데, 자, 우리 아이들은 100세를 지나서 정말 이제 120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장수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제일 먼저 1순위가 건강이겠죠. 그 다음에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정도의 돈, 생활비가 있었으면 좋겠고,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가족과 친구,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긴 인생을 살 때 가장 소중한 것들인데, 이 중에서 이것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 건강이 내가 만약에 약한 분이라면 보험으로 대체를 하시고요. 돈은 지금 당장 없다고 하면 미래를 위해서 연금보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친구와 이런 관계는 계속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고, 자, 내 건강, 물론 건강이 100% 장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60대,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건강이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보험이 나한테 필요합니까? 난 보험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40대가 넘어가면 이제부터 나 이거 건강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보험을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챙겨줘야 될 게 건강보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위험료, 즉 지급이 많은 거는 보험료를 비싸게 받거나 그 보장을 없애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직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미래 120세 장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필수 준비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좋은 보험. 자, 좋은 보험은 뭐냐면 맞춤이라고 합니다. 옷도 기성복, 우리가 사서 입는 것이 요즘은 많지만 그래도 옷 맵시가 살고 내 몸의 장점을 드러내고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맞춤 옷이 최고인데 그런 맞춤, 내 건강에 맞는 맞춤 보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가족들의 병력들을 보면 돼요. 내가 외가 쪽이나 친가 쪽에서 혹시 어떤 가족 병력, 당뇨가 있는지, 뇌혈관 질환이 있는지 또는 갑상선암이 유별나게 이렇게 계속 이어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족 병력, 그다음에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이나 타고난 체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형제들 중에서도 나가 다른 형제들하고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식습관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아무래도 육식을 많이 하고 패스트푸드를 먹다 보니까 건강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사무직이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도 있고 조금은 몸을 움직이면서 더 나은 직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험료 납입 능력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를 맞춰서 보장을 많이 가져가면 좋겠지만 중요한 거 이거는 보험은 내가 지금 가입해서 끝까지 유지를 했을 때 나한테 큰 혜택을 주는 거고요. 중간에 보험을 깨면 누가 제일 손뼉 치고 좋아하냐면 보험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넣을 수 있는 범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범위의 보장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이거와 다르게 사회적으로 즉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거든요. 아마 향후 5, 6년만 지나면 폐암 쪽으로 이런 그 호흡기 관련 암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질환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즉 암이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맞추어서 내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보장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것도 그렇게 가져가야 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는 내가 가장 중요한 것들만 먼저 가져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이런 보장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뇌질환이에요. 뇌. 근데 그 뇌출혈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뇌에 대해서 내가 질병을 보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보험회사의 증권에 나오는 종류에는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이 세 가지가 있죠. 지금 제가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도 이 방송에 나와서 많이 얘기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좀 총 10가지 중에서 얘가 10가지를 보장해 준다면 얘 6개의 질병을 보장해 주거든요. 얘는 3개, 즉 출혈이에요. 터지지 않으면 보장이 되지 않는데 보험증권에 뇌출혈 진단비를 가지고 있으시면서 그것도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장을 다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뇌출혈 확률이 16%면 뇌혈관 질환은 100%라는 거죠. 최근에 또 여기 보면 기타 뇌혈관 질환, 즉 뇌에 생기는 모든 질환이 들어가는 거죠. 제 고객이 30대 후반인데 머리가 갑상선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갑상선 그 MRI를 찍으러 갔는데 뇌 쪽에 혈관이 꽈리 늘어나 있던 걸 발견하니까 아직 30대이면은 굉장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고객이 뇌혈관 질환에 여기서 I67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받아서 진단비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뇌출혈 진단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수술비도 마찬가지거든요. 뇌출혈 수술비라면 해당이 하나도 없는데 이분은 뇌혈관 수술비, 뇌혈관 진단비를 가지고 계셔서 보장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뇌혈관 질환의 진단비가 반드시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은 또 다른 분들은 얘도 가져가고 얘도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얘를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면 뇌졸중은 안 가져가셔도 돼요. 보험료 낭비인 것 같아요.
다음은 허혈성 심장질환이죠. 대표적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협심증이에요. 여기도 6개 중에서 6개를 다 보장받는 게 허혈성이라고 하면 급성 심근경색은 일종의 심장마비, 정말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췄거나 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발병률을 볼까요? 급성 심근경색 19%밖에 안 되고요. 허혈성 심장을 한다면 100% 보험회사에서 심장 관련 질환을 다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다면 뇌혈관 이 허혈성 질환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볼까요? 다음은 이제 암 진단비예요. 자, 제가 여기다 암을 뭐라고 했냐면 불치병이 아니다. 만성질환이다. 뭐가 문제죠? 맞습니다. 돈입니다. 자, 간암 같은 경우 치료비가 7천, 또 폐암도 마찬가지거든요. 췌장암도 6천, 7천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 암 보장 진단비 얼마나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제가 만나보면 대부분 한 3천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 게 평균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린이 자녀들 보험에 암 진단비를 5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게 이 5천만 원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 1,000만 원당 암 진단비가 5천 원에서 7천 원 사이가 됐을 때는 자 5천을 보면 3만 5천 원이면 되는데 50대 넘은 남자가 암 진단비 1,000만 원 가입하는데 3만 5천 원이에요. 이 정도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린이였을 경우 요 정도 준비해 주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암 진단비든 돈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암도 만성질환이지 불치병이 아니라는 것. 즉 문제는 돈이다. 또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자 쭉 보시면 암의 발생률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남자는 지금 40%예요. 38.7%고 여자는 33%면 거의 이제는 3명 중에 1명이 아니고요. 4명. 그러니까 거의 3명, 10명 중에 4명. 굉장히 많은 10명 중에 4명이 암 진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더 치료도 가장 늘어나다 보니까 돈도 있고. 뭐죠? 생존율이 5년, 암은 5년만 지나면 완치됐다는 판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의 완치율을 보이는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재발률이에요. 재발률 역시 70%인데 보시면 유방암도 60%고요. 간암이 70% 제일 많아요. 대장암도 50%, 폐암도 50%, 위암도 60%의 재발률을 보이고 있어요. 위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암이고 그 다음에 위가 어느 정도 되면 위를 다 제거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재발률이 낮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깜짝 놀란 건 60%의 위암 재발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식습관에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아까 암 진단금 5천만 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 그럼 이거면 다 될까요? 한번 볼까요? 자, 암 진단금 5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치료비 들어갔죠? 수술비 들어갔죠? 그러면 5천만 원인데 아시죠? 암이 걸리면 처음엔 중증 치료라고 그래서 내 치료비의 5%만 지급을 해요. 의료보험공단에서 그 보험공단 급여에 해당되는 돈 중에서 전액을 다 내가 내는 게 아니라 5%만 내고 5년 동안은 내가 이런 혜택을 봅니다. 내 치료비의 5%만 내는. 그러면 실제로 처음 암이 걸렸을 때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5천만 원을 받아서 수술도 했어요. 그래서 돈이 남으니까 어떤가죠? 우리 집에 다 가계부채가 있어요. 빚도 있고 뭐도 있고. 빚을 우선 급한 대로 갚았어요. 또 암이 걸리면 완치 기간 동안 몇 년을 내가 쉬어야 되니까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생활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아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죠. 근데 내가 암이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고 바로 낫으면 좋겠지만 그게 1년이 될지 또는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거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5%라고 했지만 이 5%는 급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의료보험에서 해당이 되는 거. 자, 암이 완치율이 높아져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급여 아주 비싼 약 때문에 그래요. 볼까요? 말기 폐암 환자가 한 달 약값이 180만 원이고요. 대장암은 한 달 약값이 5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넥시바라고 이 약은 신장암이에요. 이것도 한 달에 500만 원. 보시면 이렇게 큰 유방암 치료도 한 달 약값이 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400만 원을 주면 이 몸이 완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근데 이거는 급여가 안 되고 의료보험 혜택이 없고 내가 순수하게 내 돈을 내야 되는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돈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미 내가 다 이렇게 해서 이미 다 소진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치료가 계속되고 있고 나는 한 달에 500만 원의 약값을 줘야 된다고 하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이미 이건 다 소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포기하냐요?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진단암이에요. 첫 번째 암 아까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렇죠?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받았고 뭐가 됐죠? 납입 면제됐어요. 그러면 나는 그 뒤에 보험료 안 내요. 그래서 그런 혜택까지 보는데 1년이 딱 지났는데 아직 완치가 안 됐네요. 그런데 내가 가입한 재진단암을 1,000만 원을 가입했으면 1년이 지난 시점에 내 몸에 완치가 안 돼 있고 내 몸에 아직 암세포가 남아있다면 1,000만 원을 준대요. 또 지났어요. 완치가 안 됐어요. 또 1,000만 원 준대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주는데 어떤 암에 처음에 잔여암이겠죠. 맨 처음에 진단을 받았던 1차 암이 완치가 안 되면 계속 내 몸에 그 똑같은 즉 위암으로 해서 내가 완치가 안 됐으면 위암에 대한 잔여 남아있는 암이 있고요. 또는 그러면 이 위암이 전이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전이암도 준다는 거고요. 또는 이게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완치됐다고 했어요. 근데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병원 갔더니 재발이 됐다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재발암. 또는 다 나섰어요. 다 나섰는데 한 4년 정도 후에 새로운 암이 또 생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같이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일반 그 세포보다 암세포가 더 힘을 막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암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암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암에 한번 가입을 하시면 우선 우리가 5년이 지나면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보험료가 비싸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렇게 전이성이 높은 암들이 기수가 암 진단 받았던 기수가 2기, 3기가 되면 유병자 암이나 다른 암에서 가입하는데 제한을 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즉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암이 한번 걸리면 그 진단비를 받고 나서 다시 내가 암보험을 가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보험료도 많이 비싸거든요. 근데 재진단암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는 1년이 지난 이 첫 번째, 즉 직전암에 1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암 진단비를 주는 거예요. 그럼 치료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그것이 어떤 생활비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120살을 살아야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이 재진단암은 어떻게 보면 암도 일종의 감기처럼 왔다가 나섰다가 또 생길 수 있는다면 이 부분은 지금 가장 저렴하게 재진단암을 가입할 수 있는 찬스라서 이 부분도 제가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후유장애예요. 후유장애는 보시면 상해와 질병으로 나눠지는데 80% 이상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을 거예요. 요거는 후유장애를 몽창 합쳐서 80%가 되는데 81% 또는 80% 이렇게 되면 진단금 만약에 5천을 가입했다.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면 5천만 원을 한 번만 주고 얘는 끝이에요. 끝. 질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3에서 79% 또는 3에서 100%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어떤 장애, 즉 아프거나 다쳤을 때 장애가 생기면 요즘은 옛날에는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즘에는 손가락 하나 내가 만약에 장애가 생기면 5% 무슨 몇 프로 이 온몸에 우리가 장애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통상해든 질병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그 장애율을 전부 합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금액에서 내가 장애율이 30%다. 그러면 1,500만 원을 받는 거고요. 또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해서 장애율이 20%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또 받는 거. 즉 이거는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상해나 질병 후유장애 3에서 79% 100%짜리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데 상해는 생각보다 우리가 주변에서 다친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그런데 질병 후유장애는 어떤 거죠? 네, 내가 아프지 않아도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내 몸이 노화가 되면서 오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까지도 보장해 주는 게 질병 후유장애이다 보니까 이거는 지급률이 굉장히 많아요. 보험회사에서 돈을 줘야 되는 이율이, 즉 위험률이 높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해도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한 군데서 파는 곳에 너무 그쪽으로 집중이 되니까 아직 가지고 있는 보험사들이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고 이게 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생각보다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챙겼으면 좋겠는데 질병 후유장애는 저는 꼭 90세를 보장을 부탁드립니다. 가끔 80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아마 90세하고 80세하고 보험료 비교해보면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100세는 더 비쌉니다. 근데 100세는 저는 권하지 않고요. 너무 비싸서 90세를 하는데 80세가 왜 안 좋냐면 보시면은 자, 눈꺼풀 장애, 청력 장애, 코 기능 이런 거, 치매 자, 이런 것들이 추간판, 즉 디스크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언제 오냐면 80이 넘었을 때 오는 것들이거든요. 즉 80세 보장을 만약에 지금 자녀 증권에 질병 후유장애 80세로 되어 있으면 돈만 막 내시다가 정말 내가 보장을 받아야 되는 80이 딱 넘으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보장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게 80세 보장이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는 저는 반드시 90세 보장을 해주시라고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질병 후유장애 또 하나. 아까 위암이죠. 위를 제거했어요. 요즘은 위암에서 위가 어느 정도의 암세포가 있으면 제거를 해버리거든요. 이거 50% 장애예요. 또 위암을 내가 걸려서 위를 제거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제가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투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몇 프로죠? 75%예요. 제가 만약에 5천만 원을 가입했으면 50% 2,500만 원 받았거든요. 이거는 암 진단비와 별도예요. 후유장애 진단비, 즉 진단비를 받으셨는데 여기서 다시 5천만 원을 가입했는데 나중에 혈액투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75% 후유장애를 받으면 3,500만 원이 또 나오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90세를 가입하게 되면 90세까지. 즉 우리가 다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질병으로 오는 몸의 어떤 기능이 상실했던 것에 대해서 다 보상을 받는 건데 이 기능이 상실하는 건 노화되면서 당연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나이가 먹어서 질병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보장이 비싸고 꼭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나중에 장기 이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치매. 요즘 각 보험사들이 올해 들어와서 더 많이 내놓고 있는 게 치매입니다. 이 치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즉 가장 저렴하게 치매들, 즉 초기 치매, 중증 치매는 요즘 많이 있는데 이 심한 치매는 많이 보장을 해주는데 아주 초기 치매는 굉장히 적은데요. 이 초기 치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가 대표적인 게 저는 90세 만기 질병 후유장애죠. 가입 금액의 40%, 6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질병 후유장애는 치매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진화하는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 어린이 보험은 20세 또는 25세로 끝났는데 최근에 요거를 30세까지 늘려놨어요. 그래서 30세까지, 즉 우리나라 나이로 31세면 보험 나이가 아직 30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꽤 큰 자녀들 보험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증권을 보면 납입 면제가 있고 납입 지원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3년 전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한 어린이 증권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납입 면제라는 말이 없어요. 납입 면제는 어떤 경우? 질병 상해 후유장애 80%. 자, 우리가 질병이나 상해로 후유장애 80%가 됐다는 얘기는 거의 식물인간이잖아요. 그런 상태만 납입 면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만 돼도 납입 면제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보험사가, 즉 두 군데 보험사에서는 납입 면제가 아니라 납입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조건은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데 납입 지원과 납입 면제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30년 납을 가입을 했어요. 100세 만기. 그래서 내가 29년 동안 보험료를 잘 냈어요. 그리고 29년째에 내가 암이 걸렸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제가 여기 납입 면제 된다고 그랬죠. 그 납입 면제를 되려고 보니까 난 29년을 내는데 1년치만 납입 면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린이 보험을 10만 원 가입했다고 했을 때 120만 원의 혜택만 보는 거죠. 근데 납입 지원은 29년도에 딱 내가 납입했는데 29년 만에 이제 암이 걸렸어요. 근데 이 납입 지원은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 여기에 가입 금액이 진단비처럼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이 나와요. 가입이 되어 있고 여기에 월 보험료가 한 달에 15,000원씩 내십시오라든지 이렇게 써 있어요. 납입 지원은. 그러면 3천만 원이죠. 그러면 내가 29년 동안 내다가 마지막 1년 남겨놓고 납입 지원을 가입을 했는데 암이 걸렸어요. 여기는 1년치 120만 원만 내가 보장을 받는다면 여기는 가입 금액 3천만 원이 다 나옵니다. 즉 과거에 내가 냈던 보험료까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납입 지원이에요. 그러면 납입 이건 돈을 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여기 지금 제가 써놨죠. 납입 면제 기능은 보험료를 여기 위에 해당된 즉 납입 면제를 해주는 비용이 여기에 녹아 있는 거고요. 여기는 녹아있지 않고 여기는 별도로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어떤 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고객님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아무래도 그렇고요. 또 하나 어린이 보험 중에 후유장애가 50%인 회사도 있어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 다 되고요. 즉 3년 전에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을 난 가입했으니까 됐어라고만 하지 마시고 증권을 한번 다시 열어보세요. 이런 혜택이 있고요. 또 하나 올해 들어와서 생긴 게 유사암. 유사암이 뭐죠? 갑상선, 경계성 종양 또는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은 잘 아시는 거고요. 경계선 종양은 세포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부터는 암이라고 하면 여기 암까지 오기 직전에 있는 게 경계성인데 요때만 돼도 우리가 보통 암 일반암의 10% 많게 주면 20%밖에 안 주던 것을 여기는 납입 면제까지 해준대요. 즉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린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한 20세에 뭐 갑상선암 이런 게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자 80년을 공짜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번에 생겼어요. 즉 유사암만 돼도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는 어린이 보험이 이번에 출시가 돼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진화하는 어린이 보험.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에서 뇌혈관 질환을 7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요. 수술비가 요번에 1,500만 원까지 되는 데가 생겼어요. 그러면 뇌혈관 허혈성을 7천만 원씩 가입하면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은 가입 안 하셔도 돼요. 어떤 고객님은 그것까지도 가입하시는데 그럼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을 즉 30세가 넘어가면 이게 보통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30세 전에 가입하시면 이렇게 높은 수술비까지 가입하실 수 있고요. 또 볼까요? 암 진단비를요. 1억 1,000까지 가능하고요. 재진단은 아까 제가 막 강의 드렸죠. 3천만 원까지도 가능하고요. 암 수술비도 1,000만 원, 항암도 1,000만 원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즉 어린이 보험에서는 중요한 게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크게 최대로 늘어나 있다는 거죠. 또 볼게요. 일반암 진단비를 2천만 원을 가입했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유사암이 10에서 20%밖에 안 주는데 어떤 보험사는 똑같이 100%를 주는 보험도 어린이 보험에서 있어요. 즉 일반암도 2천인데 유사암도 2천을 주는 어린이 보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에 갑상선이나 이런 쪽으로 병력이 있고 위험군이 높다면 아까 유사암에서 납입 면제되는 보험사를 또는 이렇게 유사암을 2천만 원까지 주는 보험을 선택하시면 유리하겠죠. 또 하나 저해지 보험, 즉 무환급이에요. 무환급인데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3년 전에 가입했던 그 어린이 보험에 그 보험료를 저해지 보험을 했더니 3년 전이면 3살 어렸을 때 가입한 보험이거든요. 그런데 3살이 많아진 지금 이 저해지 보험이 오히려 더 싸더라는 거죠.
납입 면제도 되지요. 조건이 훨씬 좋아지는 경우를 제가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서 어머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저도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절대 내가 난 가입했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꼭 보험증권을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저해지보험이 어떤 보험사가 8만 원이면 어떤 데는 이렇게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저해지보험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항상 강조하죠. 자, 태아가 24,000원에 가입할 수 있는 거 50세 가면 86,000원이고요. 60세면 5배예요.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아까 제가 30세를 기준으로 어린이 보험을 들면 가입하는 한도도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이거는 꼭 유념하셔야 되는 게 수술비가 변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 수술비에는 7대, 16대 2 뭐 이런 질병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1회당 주거든요. 1회당 몇 번을 수술을 하더라도 100세까지 살면서 내가 그런 중요한 큰 수술을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질병의 개수만 나와 있고 모든 수술을 하는데 최근에 보시면 무슨 말이야 하는데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 이렇게 쪼개놨어요. 그래서 관열 수술을 1,0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비관열 수술은 500만 원. 즉 또는 이렇게 500만 원, 즉 아니면 50%를 주거나 또는 30%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관열. 즉 관열은 뭐냐면 찢어서 그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수술을 했을 때 주는 게 관열. 비관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내시경이나 카테타, 즉 째지 않고 어떤 신기술인데 자, 이렇게 보험료,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차이가 나는데 과거 질병 수술비는 어떻죠?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수술만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100%. 그럼 어떤 게 더 좋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연간 1회만 주겠다라는 단서가 붙은 증권들이 많이 있어요. 약관을 보시면. 근데 여기는 1회당이라는 거죠. 즉 제가 이 수술비를 강조해 드리는 거는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이 지나 4월 초에는 모든 보험사들이 관열과 비관열 수술로 나누어서 보험료도 별도로 책정하고 그다음에 모든 범위를 막 세분화시킬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이 보험이 이런 질병 수술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꼭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모든 걸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막 빨리 한다고 해도 없는데 자 볼게요. 어린이 보험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있어야 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있어야 되고요. 암도 제발 그 전립선암이니 난소 자궁암이 빼어 있는 암이 아니라 모든 암이 해당되는 일반암으로 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진단암은 2년도 있고 1년도 있어요. 어떤 게 유리하겠죠? 네, 1년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병 후유장애, 자, 이거 90세까지 준비 꼭 잊지 마시고요. 질병 수술비 챙기세요. 관열, 비관열로 나누어 있지 않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진단비 하시고, 입원비가 굉장히 비싸요. 또 하나, 응급실 내원비가 요즘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왜냐면, 우리가 실손에서도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아요. 실손에서도 안 나와요. 그것을 응급 내원비에서 보강이 되기 때문에 응급실 내원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좀 챙겨서 납입면제 조건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줄인 돈으로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연금보험 5%, 4% 확정금리 연금보험이 있어요. 이런 것에 해서 우리 아이들의 아까 노후자금까지 준비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이 민첩하게 바뀌고 있고요. 3월 말까지 또 막 바뀌고 있으면서 4월 초에는 보험료도 인상이 될 거고 조건도 많이 바뀝니다. 서둘러서 자녀들 보험증권을 가입했다고 믿지 마시고 다시 열어보시고 오늘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꼼꼼히 다시 한번 체크해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옥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보장은 폭넓게 그리고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해서 여러모로 유리한 어린이 보험을 살펴봤는데요.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이기 때문에 뭐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젊으신 청년분들도 모두 가입 가능한 그런 상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의 보험을 좀 현명하게 준비해주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보험 플랜 119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증권의 보험 상담 그리고 리모델링 필요하신 분들도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실시간 보험 상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신데요. 하단에 두 가지 전화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013-3366에 0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의 보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연락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보험 상담 시간을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저희가 상담을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예, 보험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47세 남성이고요. 예. 네, 보험료가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고민인데, 예. 다른 보험도 그런가 해서 여쭤봅니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받은 증권으로는 지금 납입하고 계신 이 보험료가 12만 원인데 가입 당시의 보험료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보다 좀 적었던 것 같아요. 한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시는데 하여튼 좀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아프거나 약 드시는 거 있으실까요? 예,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는. 아직은 건강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르는 보험료가 부담이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전문가님 통해서 해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47세 되신 남성분의 증권인데요. 2012년도에 삼성화재 통합보험 슈퍼플러스를 14년남 100세 만기 상품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지금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12만 원입니다. 문의사항을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준비해놓은 보험이 한 건이 있는데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광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그 증권이 지금 보험이 한 개가 있으신 거죠? 다른 네. 보험은 없으신 거죠? 네. 그러면 이 지금 12만 원이라는 보험료가 아마 그 2012년에 가입하셨을 때하고 보험료가 이제 현저히 차이가 나니까 아마 좀 부담스러우셨을 예.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시청자님 가입하셨을 시점에서 이 보험은 14년만 내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고 가입을 하셨던가요? 그렇게 들으셨나요? 가입하실 때?
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 모든 지금 시청자님들도 이제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가입을 보통 하실 때 예전에는 실손하고 보장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가입을 하셨던 시점이세요, 2012년도가. 예.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단독 실손으로 이제 실손이 빠져 있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 그 삼성화재 그 상품 자체가요, 갱신형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4년만 납입을 하시고 더 이상 이제 납입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납입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가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험은 내가 보험이 끝나는 시점, 뭐 80세든 90세든 100세든 그때까지 오르는 보험료를 더 부과해서 지금 12만 원이지만 앞으로 올라갈 의료 수가라든가 내 나이라든가 또 병원 수가라든가 또 보험료에서 책정하는 그 인상 보험료가 또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그게 세 가지가 더 해가지고 보험료가 그때까지 계속 납입을 하시는 상품이세요. 그래서 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리고 그 실손을 지금 만약에 이제 저는 항상 그 시청자님들한테 이렇게 리모델링을 말씀을 드릴 때 옛날 보험을 주로 이제 해지하지는 않으시는 게 더 좋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시청자님. 그런데 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 삼성화재 상품 자체가요, 실손만 놔두고 나머지 갱신형 특약을 뺀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줄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보험을 양쪽으로 나눠서 뭔가 보완을 하신다 그러면 시청자님도 부담이 분명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하는 쪽으로 제가 그 조언을 드릴게요. 정리를 하시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이렇게 증권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갱신형도 분명히 있지만 보시면 보장 자체가 굉장히 작으세요. 보장 금액 자체도 작으시고 보장 폭도 작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장을 가입하는 순서가요. 실손 다음에 3대 진단비세요. 시청자님. 네. 네네. 첫 번째로 가지고 가셔야 될 게 이제 치료비죠. 병원비. 그야말로 내가 실질적으로 손해나는 비용을 가져가는 실손 의료비. 그 다음에 3대 진단. 뭐가 있냐.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를 보통 이제 우리가 플랜을 짜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가입하신 거 보면 암과 그 다음에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3대 진단비가 있으세요. 있기는 있으신데 안타까운 거는 갱신형도 안타깝긴 하지만 보장 자체가요. 그야말로 우리 뇌출혈은 어떻게 지급을 해드리냐면 우리 시청자님이 그럴 일이 이제 있으시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뇌경색이라든가 진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험에서는 지급이 안 되세요. 안타깝게도. 근데 우리 시청자님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아직은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죠? 네. 시청자님? 네. 네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50이 다 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보장을 받을 시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쵸.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늦지 않고 아직까지는 건강하시기 때문에 보완을 하시는 그 어떤 뭐 아프신 분들이라든가 병증이 있으신 분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네. 갱신이 아닌 보험료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네. 3대 진단비를 준비를 하시는데 지금 1,000만 원씩밖에 갖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12만 원에 똑같은 보험료에 보장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제가 보험을 바꿨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네네. 첫 번째 거로 암을 지금 1,000인데 3,000으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뇌출혈 1,000만 원 갖고 계신 거를 우리가 뇌경색을 보장하는 뇌졸중을 3,000만 원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 3,000만 원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지금 삼성 화재에 이 상품에 없는 수술 특약을 제가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 후유장애 또한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또한 제가 같이 포함을 해드렸는데 아마 이게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들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험을 하나쯤 갖고 계셨다고 하시면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님은 이 보험만 있으면 보장을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보장 받으실 게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예. 네. 그런데 왜 실손도 갈아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이제 이 보험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죄송해요. 이게 줄여봤자 우리 시청자님은 실손만 만약에 갖고 간다 하시면
45,000원밖에 안 줄여지세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시는데 실손도 요즘엔 단독 실손으로 해서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실손이 얼마인지 아세요? 갈아타시면 14,500원밖에 안 하세요. 예. 굉장히 정말 저렴하면서도 물론 2012년의 혜택과 지금 실손의 혜택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똑같은 12만 원에 물론 뭐 좀 여유가 있으셔서 가입을 더 하시면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플랜을 짜드린 건 이 보험료에 충분히 보장을 넓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이 보험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안타깝겠죠. 그죠, 시청자님? 그래서 그러면 이 비용 같은 비용으로서 네. 다른 보험을 선택해서 네. 뭐 더 넓은 혜택과 증액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 그리고 예. 우리 시청자님이 아직 보상 청구라든가 이런 이력이 없으시면 물론 이제 가벼운 증상으로 가시는 건 상관없으세요. 그렇지만 뭐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뭐 디스크 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시다면 갈아타시는 게 맞으세요. 저도 어떤 분들한테도 이렇게 뭐 예전에 보험을 유지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드리지만 지금 그 전화 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갈아타시는 게 맞으세요. 왜냐면 보장이 너무 없으세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보험료가 너무 세요. 예. 네, 그러시다면 변경이 당연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리고 시청자님 지금 이제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방송 끝나고 아주 조목조목 세세하게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이 보험료에 똑같은 보험료에 보장은 충분히 넓게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갱신이 아닌 거, 갱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팁이 뭐냐면 납입 면제가 돼요. 이게 뭐냐면 네. 암이라든가 우리 뇌졸중이라든가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만약에 받으시잖아요. 그런 보험료를 고객이 안 내시는 거예요. 그냥 소비자가 안 내고 회사에서 대신 납입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따로 추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그 상품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이 좀 보완을 하셔서 좀 보장을 넓게 가져가시면 아마 나중에 보장 받으실 때 그래도 우리 서울경제TV를 통해서 보장 받았다 아마 감사하실 마음도 생기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예, 잘 네. 들으셨죠? 네, 예, 정말 좀 보험료가 감사합니다.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납입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갱신되는 그런 좀 보험료의 부담이 있는 상품이었고요. 그리고 보장도 네, 좀 그런 아쉽다고 건 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요. 저해지 보험으로 손해보험사에서 저해지 보험으로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시면 유리하게 또 가져가실 수 있고 또 실비 따로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렸거든요. 네, 자세한 내용은 방송 끝나고 또 도와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전화 연결까지 해봤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도 보험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문자도 하나 열어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195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27살인 딸 보험을 문의드립니다. 3년 전 가입한 어린이 보험에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있고 납입 면제가 없는데 지금 바꾸면 많이 비싸질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강진욱 전문가님, 따님이 24살 때 가입해둔 보험인데 바꾸면 보험료가 비싸질까요? 보험료를 계산을 직접 해봐야 되는데 예. 거의 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27살이 아니라 28살인데도 저도 그래서 사실은 쉽게 문의를 주셨지만 이거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가 여러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료를 비교하면서 놀란 거는 오히려 하나도 보장이 더 늘어났고요. 그래요? 보험료가 더 싸졌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옛날 거고 나이가 먹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자세한 내용을 주시면 아마 좋은 정보 또 아까 제가 강의 드렸던 그때는 없었던 보장들이 지금 또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시면 더 좋은 보험이 되고 보험료도 크게 인상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따님 보험 문의를 주셨는데 지금 다시 바꾸더라도 보험료도 저렴하고 또 보장도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762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25세 아들이 B형 간염 진단을 받아서 보험 가입이 안 되던데 오늘 강의에 나온 어린이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자녀분 보험 문의 주셨어요. 이광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의외로 그 B형 간염 진단 받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예. 제 주위에도 있는데 우리 그 25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저희가 2017년만 해도
그 25세가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이 없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B형 간염이라는 진단이 나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가입이 다 거절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저 아시는 분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25세 그 어린이 어린이 보험으로도 충분히 저해지로 해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이분은 실손 의료비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아마 어려서 아마 가입이 안 되셨었을 것 같아요. 실손을 갈아타시고 싶으셔도. 근데 지금은 유병자 플랜으로 해서 3대 진단비, 그리고 거기다가 저해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표준 보험료보다는 한 30-40%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3대 진단비 또한 가입 가능하신데, 뇌혈관, 심혈관 같은 경우는, 가입은 할 수 있으나 예. 보험료 자체는 조금 너무 비싸서 저희 같은 경우는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해서 플랜을 짜드리고 거기다가 수술 플랜을 좀 뇌혈관, 심혈관에 혹시라도 좀 보장을 받으실 상황이 생기면 수술비로 대체를 해드리라고 그거를 이렇게 수술비로 넣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실손도 같이 가입하실 수가 있어서 아마 기회는 많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보험회사가 다 하진 않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군데로 알고 있어서 아마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봐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예전에는 가입이 거절됐던 B형 간염에 대한 부분도 어린이 보험,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해 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시간 관계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들 있으신 분들 02-3153-2662번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에 0120번 메시지 계속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